네, 최근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법 방해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앞서 사법 방해 논란이 지속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제 2개월 만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재개됐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이 대표 측과 또 다른 당사자인 KBS PD와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모습을 보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진실은 뭐냐? 이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이재명 씨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왜 얘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식으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제 이런 말까지 들어봤는데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2002년 이제 검사 사칭 사건 진실 공방이 지금까지 뜨거운 겁니다. 그 사건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전에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2002년 5월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가 분당 파크뷰 피해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이 최철호 전 PD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한 겁니다. 최 전 PD는 김 전 시장의 육성을 녹취한 채 추정 60분 방송에 내보냈고요. 이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건 위증교사 혐의인데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 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혐의가 있었다, 증언해달라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이제 홍 기자가 다시 고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전 사건인데요. 그런데 진즉 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대목도 있고 또다시 불거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선거에 나왔고 특히 대선 후보에 두 차례 나오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다중이 있는 TV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사건을 재론을 하고 그 답변 과정에서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또 불거지고 이래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누명을 썼다? 아니다. 경악스럽다. 이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반응을 좀 초점을 좁혀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최 전 PD가 어제 재판에서 한 반응을 보면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그 검사를 사칭한 녹음에 관여한 적이 없고 경위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나온 발언인데요. 이 대표 측은 김 전 시장과 KBS가 최 전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최 전 PD가 경징계를 받는 대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최 전 PD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녹음 당시 방에 이재명 대표 외에도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었는데 본인이 계속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사칭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KBS PD가 취재를 하는데 취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 사건을 파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러면은 수원지검에 있는 모 검사인 척하고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걸면 받지 않을까. 이제 이래서 그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 사건이고 2차적 사건은 뭐냐? 그게 나중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KBS하고
성남시하고 둘이서 짜고 모든 죄를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덮어 씌웠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그 KBS PD가 경악스럽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 공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철호 PD하고 이재명 성남시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카메라맨, 오디오맨,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쪽에는 뭐 비서진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이번 이 지금 주장이 사실은 이렇게 공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뭐 지금 판결문을 다 봤을 때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카메라맨, 네. 오디오맨들의 진술이 아마 결정적인 하나의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최 PD가 왔을 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시가 문제가 됐던 그 백궁 파크뷰라는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대위가 이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서 자신에게 물어봐서 자신은 그 검사 이름만 가르쳐 줬다. 그리고 본인 앞에서 전화를 할 때 혹시 자기가 그 사칭을 하는 전화에 가담을 할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멀찍이 떨어진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최 P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알려줬고 그리고 자기가 또 사칭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직접 옆에 다가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줬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렇게 상충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됐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관계자들이 정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 재판도 그렇게 어려운 재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벌금 150만 원,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거를 뒤집는 발언을 했고 그걸 TV 앞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이 되니까 그 사건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 이게 지금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민수 대변인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든 이 재판을 늦추든지 또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뒤집든지 이렇게 해서 2027년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인가요? 네, 지금 일단은 계속 한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때까지 하는 지금 거짓 증언들의 어떤 논리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해 보이게끔 포장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 본인이 다시 한번 허위사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위증교사에 대해서 지금도 재판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대선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어이없는 것들인 것이요. 당시에 검찰이 지금 해당 PD에게 PD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본인에게 죄를 덮어씌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주장을 하면서 추후 성남시장이 될 수도 있는 자기의 정적 제거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는 당시로 보면요.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정치 고관여층 주민들이 아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네. 네,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고 그냥 변호사에 지나지 않았다. 네. 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고 싶고 지금 거짓에 거짓을 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덮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행위들은 정치인이다 한 당의 대표다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본인 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에게 덮어씌우는 행위들은 중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거짓말했던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사례를 약간 말할 시간이 될까요? 네. 네.
뭐 여기 성남시장 당시인데요. 2015년 정도일 겁니다. 본인이 지금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꼬마아이 광대뼈를 문 적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성남시가 꼬마아이에게 전액 치료비 배상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할 때는요. 우리 개가 문 게 아니다. 애랑 놀아주다가 눈에 딱지 날 정도의 작은 상처가 난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진 것 같아서 제가 주제와 조금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 3월 26일 날은요. 이재명 대표가 업무 추진비로 점심을 9번 먹었다고 나와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네. 저녁 9번 먹었다고 나옵니다. 예. 이날 점심, 저녁 합쳐서 18번을 드셨어요, 이분이. 네. 네, 그리고 그날 밥값만 해도 360만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지금 김혜경 여사 버카 의혹과도 연결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 국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썼던 정황들은 이번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과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한 번이 아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거짓말이든 할 수 있음을 이때까지 행동으로 보여줘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신 이제 김민수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전반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발언들에는 허구 거짓 내용들이 있는 사례를 쭉 열거를 해주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요. 자, 그런데 이제 재판 지연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인을 끊임없이 신청하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증인을 또 신청을 했더군요. 이 대표가요. 예, 증인 5명 신청을 했는데 지금 네. 이 증인이 이 재판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한 증인이 뭐냐면 KBS 국장, CP,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런 분들은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2002년에 검사 사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의 이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교사를 했는지 그러니까는 그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김진성 씨로 하여금 시장이랑 PD랑 짜고 주범을 이재명으로 몰아갔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도록 교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거든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 증인들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죠. 아. 지금 이 재판 현황을 보면은 2월 26일 날 재판하고 기일 있었고 그다음에 4월 8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있었거든요. 5월 네. 27일 날 네. 거의 한 달 반, 2달 반 만에 있었던 것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도로 간다면 한 달 반 동안 증인 한 명당 한 번 기일을 잡아도 6주 해가지고는 30주를 벌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명이 2번 기일을 차지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선고 기일까지 최대한 연장을 해버린다면은 1심 선고 날 때까지 1년을 끌 수가 있어요. 원래 불구속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거든요. 집중심리 아니면은. 근데 정치인이다 뭐 어떤 선거 핑계로 해가지고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계산하에 지금 이런 증인 5명 신청을 했는데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예.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인 건 아니군요. 신청만 한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